예,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5일 부동산 계획 관리령 정한영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그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전형적인 민주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녹음을 잠깐 합니다. 이게 보면은 항상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고 이것이 정의다 이야기하고 항상 착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잘 된다. 참 이렇게 순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직 이제 젊은 층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그런 관여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이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건데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이번에 형사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쉽게 이야기를 해요. 국선 변호인을 쓰면 된다. 국선 변호인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구치소에 쓰는 반성문 책도 제가 지금 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다 AI가 하면 됩니다. 사실은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거지 국선 변호인이 해줄 수 있는 거나 뭐 AI한테 물어봐서 해줄 수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죠. 크게 없어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에요. 가서 형식적으로. 물론 뭐 그중에는 뜻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 아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그 직업을 선택한 목적이. 그죠? 남들보다 편하게 권력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어떤 그런 야욕을 가지고 그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나서서 뭘 해결하면 된다? 참 이게 민주당의 고질병이에요. 이들의 사고방식의 고질병. 그러니까 툭하면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번에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가구 다주택이라든지 뭐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고액 주택이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걸 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면 된대요. 거기서 정하면 된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하면 된대요. 맥락이 없죠. 에, 이게 참 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특히 예. 어떻게 형사소송법에서 국선 변호인을 쓰면 된다? 저는 진짜 그 국선 변호인 제도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이게 뭐냐면 지금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을 갖다가 마치 우리 뭐 의료보험처럼 아예 관례화해 가지고 밥벌이를 챙겨주는 그런 제도에 대한 확장이지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국선 변호인이 도움이 된다? 야, 그거는 우리 보건소 생각해 보자고요. 보건소. 예전에는 시골에서 보건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시골의 면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보건소가 가지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병원을 대체하는 역할을 갖다가 보건소가 할 수 있다? 보건소를 또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잘 갖춰서 국민들한테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정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왜 되려고 해요? 국가하고 나라한테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고 싶은 사람이 공무원 하는 거예요. 응?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말레이시아나 대만,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료주의 사회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이었잖아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뜻이 좋고 하고자 하는 일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관료 중심 사회가 되면 효율성이 어떻게 돼요? 극도로 떨어집니다. 관료주의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옳고 아니 옳은 명분은 잘 세우지 관료들이. 예? 공무원이 설치는 사회는 발전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요번에 감사원도 그렇지만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돼요?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집단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툭하면 위원회 이야기하고 툭하면 국가가 해주면 된다. 국가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뭐예요? 국가가 공공주택을 늘려주면 된다. 그게 무조건 옳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용산 개발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관심 없게 지내다가 이 서영교 의원의 이 형사법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예? 검사들의 권리남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건 끝없이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세운 게 해법이다.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들은 겸손이 없어요. 본인들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겸손한 자세로 어 어떤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국민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70 년대 60 년대는 농촌 사회를 상대로 통했죠. 자기네들이 지식인이랍시고 대학생이랍시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시민 같은 경우도 이 양반도 뭐예요. 그때 여기 보면 예 이분 참 재밌게 얘기하던데 그 대학생들이 어떠한 그 그죠?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예. 그 선민 사상이 빠져 있는 예 그런 시대의 젊은 날과 그런 사회를 견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그렇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농활을 왜 안 가는데요? 저희 때로 거의 끝났는데 시골에 농활 가면 예전에는 봉사활동하러 가죠. 요즘 시골에 젊은 애들 오면 봉사해요? 아니에요. 예 떠받들어, 떠받들어. 시골 노인네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학생들보다. 우리 사회가. 예? 예전에는 보건소도 좋은 거였죠. 예? 국선 변호사 해 주면 대단히 좋은 것 같죠. 임대주택 공급하면 국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 같죠. 아니 언제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유시민 세대들 이 서영교 이 국회의원이나 이 세대들이 빨리 지금 물러나야 되냐면 아직도 본인들이 지식인이랍시고 계몽의 주체가 되고 이 사회를 리더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본 자체가. 그냥 본인들이 심부름꾼이야. 예? 제가 장담컨대 국선 변호인은 AI만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AI가 어떤 서류 접수를 못 해주고 그 작성을 못하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담을 못하는 것뿐이지. 예? 조그만 야무진 사람이면 요즘 다 그냥 AI로 하지. 어? 국선 변호인 써가지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예?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변호사,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나요? 어? 오히려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보다 피의자, 가해자 입장에서 그죠? 자기가 그냥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국선 변호인을 선호하는 거지. 피해자 입장에서 국선 변호인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났다. 본인들이 이렇게 토론해서 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저기보다 정치인들보다 누가 더 수준이 높아요? 일반인들이 더 수준이 높아요. 다만 일반인들이 가면 왜 정치를 안 하냐? 정치 말고 본인들의 현업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직업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직업 정치인이라는 거 말고 직업으로서의 내가 열심히 사람 만나고 주둥이 털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능력이 있나요? 너무 교만해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함이 안 고쳐지는 게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그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노인네 지금 땡깡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 유시민 어르신께서. 어? 딱 10년 전까지의 모습이 제일 좋았다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물론 뭐 저도 이제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예, 나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민주당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 힘들죠. 그들의 태생이. 예, 말로는 예, 겸손을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네들이 뻘이 잘났다고 해. 이게 지금 매불쇼가 특히 매불쇼 최욱 씨 보면은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최욱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뭐 정리를 잘하고 똑똑하고 개그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걔가 그죠. 예,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요즘은 자꾸 자기가 그 권위를 만들려고 하더라고. 예,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을 몰아내고 대안으로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한 거고, 그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개인, 국가, 뭐 개인이 꼭 국가를 위해서 또 희생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내 요구사항이 있으면 당당히 요구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자꾸 민주당 이 패거리들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신성시화 하려고 그래요. 왜 신성시화 하느냐? 그래야 자기가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별 볼 일 없는 나도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예수님 하나님을 칭송해야 자기가 그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왜 그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해 가지고 막 충성 맹세를 하고 있더구만.
민주당에서 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예. 아니 뭐 윤석열도 탄핵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뭐 상황 봐서 아니다 싶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대통령국까지, 그죠? 선출직 대통령국까지 왕을 옹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자꾸 왜 이재명 대통령을 왕처럼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야 자기 권력이 지켜지니까. 그리고 민주당 보면 너무나, 예, 아우 너무 유치. 너무 때로는 진짜 기본이 없을 때가 많은데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거의 그 사이비 종교하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예,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